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세계 곳곳에서 들어온 여러 뉴스들, 그중에서도 좀 특히 주목해야 할 사건들을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수단, 또 브라질,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게 좀 정치적 불안정이나 폭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뉴스 소스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들이 남수단 부통령 기소, 브라질 전 대통령 판결, 또 미국 정치인인 암살. 이렇게 보면 다 다른 사건 같지만요. 네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권력 구조라든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 또 점점 극단화되는 사회 분위기 같은 거. 이런 현 시대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냥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를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넘어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은 남수단으로 가볼까요? 네, 리에크 마차루 부통령이 반역, 살인, 테러. 와, 이거 혐의가 굉장히 무겁네요. 이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3월부터 이미 가택연금 상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네.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하고 나서 정말 오랜 내전을 겪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그 주요 파벌 지도자인 살바키르 대통령하고 바로 이 리에크 마차르 부통령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겨우 통합정부를 만들고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네, 그때 정말 큰 진전으로 다들 생각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기소는 그 평화라는 게 얼마나 좀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마차르 부통령이 배후에서 무장 세력 공격을 지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2018년 평화협정이 사실상 내전 종식의 핵심이었는데 그 당사자 중 한 명의 부통령이 이런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뭐 평화 유지 노력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평화협정 이행 과정이 처음부터 좀 삐걱거렸어요. 아, 그랬군요. 네,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건지, 흩어져 있는 군대는 어떻게 통합할 건지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서로 계속 불신이 깊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통령을 기소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렵게 봉합해놨던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다시 확 불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폭탄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마차르 측에서는 이걸 두고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군요. 그 말은 결국 이게 법적인 근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마차르 쪽의 입장은 이게 실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법 절차라기보다는 현 정권, 그러니까 살바키르 대통령 쪽에서 자기들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고 권력을 더 단단히 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평화협정의 파트너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불신과 반발인 셈이죠. 이렇게 아주 고위급 인사를 기소하면 필연적으로 권력 투쟁이 더 격해질 수밖에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평화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그걸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혹시 다른 분쟁 겪었던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남수단이 유독 더 평화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남수단의 경우는 좀 복잡한 게 민족 갈등이 정치 분열하고 아주 깊게 얽혀 있고요. 네. 또 석유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외부 세력들의 개입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워낙 오랫동안 내전을 겪다 보니까 국가제도 자체가 아주 취약하고 사회적인 신뢰 이런 게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점도 평화 정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이 어떻게 다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 같은 거죠.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한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난민 문제라던가 자원 문제 이런 걸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만약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당신은 이 남수단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번에는 대륙을 좀 바꿔서요. 다른 곳에서 들려온 아주 충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수단에서는 권력 내부 갈등이 평화 자체를 위협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어떤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아침 브라질 리스입니다. 아, 네. 브라질. 자일 보소나루 전 대통령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런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네,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브라질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극우 성향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보소나루 전 대통령. 대선 지고 나서 결과를 인정 안 하고 또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사태,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방관하거나 부추겼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그 의회 난입 사태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런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년형이라니 그 형량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지금은 가택연금 상태고 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판결 자체가 이미 브라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 분열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크던데요. 맞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이 유죄냐 아니냐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브라질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한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사법부가 딱 단죄를 내린 거죠. 하지만 동시에 보소나루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두고 이건 정치적인 박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아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사회 내부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또 이념적 분열상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사회 통합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랑 좀 정치적으로 결이 비슷했던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 쪽에서도 반발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국제적인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반응이죠. 아, 그런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대선 결과 불복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보소나루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하고 미국 관계에 좀 미묘한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더 넓게 보면 이 사건은 이런 거죠. 포퓰리즘 성향의 지도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민주적인 규범을 좀 약화시키려고 할 때 과연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이자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느냐 이런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그 과정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니. 이게 참 딜레마군요. 당신이라면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미국에서 전해진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유타주의 한 대학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던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침에 속보로 딱 뜨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젊은 보수층 사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BI가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상태고요.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가 범행 후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갔고 현장에서는 고성능 소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성능 소총까지? 네. 이게 그냥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일 가능성, 여기에 무기를 실게 하는 대목이죠. 계획범죄라니 더 심각하게 들리네요. 이 사건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강력범죄로만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사건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만약 이 사건이 찰리 커크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활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네. 이건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양극화가 정말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난 아주 끔찍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회. 이건 더 이상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기 어렵겠죠.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라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미국 사회의 정치 갈등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 발언이나 비난이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정말 극심해졌거든요. 네. 정치 지도자들의 좀 선동적인 발언들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데 한몫했고요. 이런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만약에 정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소위 침묵의 효과, 칠링 에펙트라고 하죠. 그걸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남수단 부통령 기소, 그리고 브라질 전 대통령 판결,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인 암살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뉴스를 쭉 살펴봤습니다. 각각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또 다른 양상의 사건들이지만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폭력의 그림자 같은 게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다룬 사건들을 좀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남수단 사례는 어렵게 만든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특히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 내재된 어려움을 보여주고요. 네. 브라질 사례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또 어떻게 다른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줬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실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규범이나 사회 안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정치 갈등, 지도자의 책임 문제, 점점 깊어지는 사회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의 위협, 이런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이게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단순히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기기보다는 그 배경과 함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랑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일 테니까요. 네, 오늘 남수단, 브라질, 또 미국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논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 브라질의 사법적 갈등, 미국의 정치적 폭력, 이렇게 보면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혹시 뭔가 공통된 게 있지 않을까요? 공통된 뿌리요? 네. 예를 들면 세계화 과정에서 더 심해진 경제적 불평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정보 왜곡이나 극단주의 확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정체성의 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쫓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위기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문제들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세계 뉴스의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